최근 가장 핫한 브랜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현장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채널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한테도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쓸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녀온 이야기, 인사이트를 나눠보겠습니다. 비마이비에서 진행한 비즈니스 인사이트 시리즈 유튜브 편이었어요. 같은 주제인데 다양한 포지션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각각 연사로 초청한 강연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새 강연이 조금 서로 보완되면서 다양한 업계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채널 피보터 주힘찬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힘찬님을 유튜브랑 인스타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됐었고, 이분이 직접 쓰시는 뉴스레터를 이미 받아보고 있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유튜브 시장을 장악하고 또 일을 하고 계시는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1회차 강연이 가장 기대가 됐었습니다. 이 강연을 들으면 이 책도 같이 발송이 되어서 첫 번째 회차에 이 책을 다 읽어갔어요. 이 책에 대한 내용도 듣게 되고 또 유튜버 세계에 대한 또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 채널 피보터가 뭐냐면 죽어가는 채널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건데요. 소재가 좋아서 편집이 잘 돼서 유튜브가 잘 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 전부 좀 데이터에 집착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슈퍼 유튜버는 뭐 미스터 비스트, 마르케스 브라운리, 듀드 퍼펙트 등 진짜 유튜브라는 세계 안에서 이 사람은 듣기만 해도 슈퍼 유튜버다라고 인식될 만한 사람들을 좀 다 해체해서 공부하고 데이터를 쌓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이다 보니까 다양한 시작 지점과 또 성장 곡선이 다 달라서 한번 진짜 유튜버를 제대로 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초반에 반응이 없더라도 데이터를 계속 파고들면서 바꾸고 적용하다 보면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주제를 아무 데이터 파악, 뭐 반응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것만 쭉 하는 분들이랑 어쨌든 이 유튜버라는 채널은 보는 사람들, 시청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호흡이 빠르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내보내고 그 성장하는 과정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데이터를 계속 파고들면서 적용하면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어떤 요행이 아니라 약간 근거 있는 말? 정말 이대로 가야 한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되게 실용적인 어떤 유튜브 기법들 같은 것들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영상 노출이 꺾이는 타이밍이 업로드 4-5일 정도인데 그 안에 썸네일을 여러 번 바꿔서 실험해야 한다고 해요. 이 책 안에서도 썸네일을 100번 이상 바꿔서 실험하는 유튜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반성하는 시간? 그러니까 나름 썸네일을 고민하고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 어떤 썸네일을 올려야 초반 반응 그리고 쭉 잘 가는지 그리고 이 콘텐츠에 맞는 썸네일이 어떤 건지를 계속 좀 들여다보고 파악해야 한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물론 썸네일만 잘 만든다고 해서 어떤 콘텐츠가 바로 반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 영상의 뒷받침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영상만큼 썸네일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썸네일은 책의 표지와 같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이 썸네일을 만들 때 뭐 직관적으로 보일 건지 아니면 이 영상이 어떤 뉘앙스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의 퀄리티를 생각할 때 제작보다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재미와 정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인사이트 노트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 사실 그때 이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난 직후였어서 이 기획을 조금 확실하게 먼저 정하고 대본까지 작성하고 찍으니까 기획하고 나서 촬영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려면 기획하는 과정에 정말 시간을 확 쏟고 촬영을 이 기획대로 그냥 쫙 하고 편집하고 제작하는 과정도 내가 기획에 대한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다. 사실 좀 수월했어요. 끝까지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인사이트 노트 두 번째 이 영상도 어떻게 대본을 좀 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지금 그 대본대로 촬영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미와 정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안에서 한 명의 유저로서 어떤 콘텐츠를 볼 때 똑같은 주제여도 확실한 재미가 있는지, 확실한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보고 또 채널을 구독하고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재미가 없으면 볼 이유도 없고 뭔가 얻는 정보가 없으면은 찾아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와 정보가 함께 있어야 된다. 기획할 때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으면 제일 베스트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콘텐츠를 왜 하는지에 대한 Y가 좀 투명하고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나와 있어야 이 다음 스텝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저도 이제 작업해보면서 좀 많이 와닿았고요. 되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적었어요. 진짜 약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올리는 그 모든 과정에 실제 쓰는 기법들이 좀 많아요. 도움이 많이 됐다. 주임차님의 강연이. 엔딩도 뚝 끊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생각해보면은 뭐 오프닝 엔딩은 그냥 제작자 입장에서 뭔가 막 작품적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사실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빨리 내놓을 것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프닝 호킹하게 만드는 거랑 엔딩도 그냥 딱 정보 끝났으면 툭 끊고 이렇게 해야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내 콘텐츠의 방향과 유저들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채널의 앵커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하는 사람을 뭘로 둘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 이 채널의 앵커는 저죠. 어떤 일상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취미를 갖고 어떤 걸 나누고 살아가는지를 다 보여주고 싶어서 저라는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채널이길 원해서 저는 그렇게 아예 애초에 구성을 했고 이런 것처럼 이 채널이 어떤 앵커가 필요하고 왜 그 앵커를 썼는지 좀 잘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채널이 약간 흔들려도 그 초반 기획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초반에 내 채널의 앵커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 회차는 떼떼떼 채널 다 아시죠? 여기어때 채널 운영하시는 BXP 원팀 강서구 팀장님이었습니다. 여기어때라는 브랜드를 숨기고 떼떼떼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게 72시간 소개팅 그리고 연차없이 어떡행 곽범님 되게 재밌게 저도 잘 보고 있었는데요. 왜 굳이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잘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나눠보면 왜 브랜드를 숨겨야 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유명한 채널의 브랜디드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광고비 단가가 아무래도 뭐 매년 20% 이상씩 오르다 보니까 그 광고 비용 대비 이 정말 우리 채널 브랜드를 알리는데 그 비용만큼의 기여를 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상충되지 않고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이 잘 된다 해도 너무 케바케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될 수 없고 비용 대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외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자체 채널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가 깃발을 꽂아서 그 안에서 그냥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단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들 팀 안에서 우리가 왜 이 자체 채널,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 콘텐츠, IP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것도 이제 나름의 가설대로 목표를 세우고 또 보고하고 또 경영진들을 선택하는 그 과정들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채널 하나 만드는데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 설득하는 작업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이 정도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채널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신규 IP 개발이 주 목적이었고 수익 창출보다 콘텐츠 퀄리티를 높이는 게 먼저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 채널의 팔로우가 많이 늘고 콘텐츠 하나하나의 조회수가 KPI가 아니라 신규 IP 개발이 확실히 되는 연차없이 어떡행이라든지 72시간 소개팅 그 콘텐츠 IP를 통해서 다시 여기어때의 서비스를 팔 수 있고 새로운 브랜디드 콘텐츠나 다른 것들의 영향 없이 본인들이 자체 개발한 IP로 자기들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이 채널을 계획하신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사실 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저한테도 좀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었어요. 개인 채널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구독자 막 10만 막 20만 되고 싶다. 콘텐츠 하나하나의 조회수가 막 100만 200만 가고 싶다. 근데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조회수가 나오고 팔로워가 되지? 팔로워가 오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유명해져서 뭐? 약간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기획적이고 계획적인 것들이 그려져야 이 채널을 지속 운영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채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일단은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던져보고 잘 기록해보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보는 거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목표는 조회수가 높거나 막 구독자 수가 이렇게 일찍 상승하거나 이런 걸 바라진 않고요. 그냥 제가 스스로 유튜브 운영을 멈추지 말자.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멈추지만 말자.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차는 이제 토스 PD님, 백순도님이었는데요. 지금 머니그라피 채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 또래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순도 PD님은 미누사TV PD님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토스에서 머니그라피 채널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은 계속 강연 내내 어떤 야마있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장점은 곧 단점, 단점은 곧 장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콘텐츠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콘텐츠 기획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말할 때는 이게 어떻게 기획이나 제작 모든 운영 과정에 녹여질까를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다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아니, 이 생각을 투영해서 쭉 간다는 게 자기가 이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돌아보니 이거였다라는 결론, 인사이트를 뽑아내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인사이트의 한 줄이 되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 강조하셨던 거는 유튜브 문법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뭐 먹방, 뭐 ASMR 막 등등 좀 어떤 형식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 그런 문법들을 내 콘텐츠를 잘 녹여서 좀 풀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유튜브 문법을 따라서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좀 얻어 걸리거나 터지는 것들을 좀 더 활용해보는 그런 방향도 말씀을 해주셨고, 한 명을 제대로 만족시키면 모두를 만족시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토스 가셔서 막 머니그라피 채널 운영하시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정말 재밌어?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본인들이 하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했고 그것을 편집하고 보여줬는데, 이제 그 팀원의 말이 정말 재밌어요 라고 해서 그럼 됐다. 한번 믿어보고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재밌어야 남들도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좀 만족을 시켜야 하고, 또 스스로 재미있어야 이 콘텐츠가 좀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서 또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실행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이 브랜드 채널을 성공시킨 분이 또 말씀을 하니까 맞아, 그냥 실행이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야겠다. 네, 아까 2회차 강연 듣고 했던 생각 있잖아요. 그냥 꾸준히 멈추지 말고 하자. 그 생각이 3회차에서도 또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막 이거 되면 어떡하지? 막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잡다한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하자. 뭐라도 하자. 그래서 그냥 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머니그라피라는 채널을 만들고 나서 이 머니그라피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를 생각하셨을 때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내부에서 던졌다고 해요. 우리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이 유튜브 플랫폼 문법을 따르고 있나? 토스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가 뭐 비주류 경제학, 비주류 초대석, 이런 이제 토스 머니그라피 채널만이 만들 수 있는 시리즈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브랜드 채널이나 개인 채널이나 이런 것들 꾸준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의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계속 뭔가를 올려서 채널이 계속 뭔가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수 있는 그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콘텐츠 만드는데 품이 최대한 적게 들고 어쨌든 질보다 양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포맷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팟캐스트였다고 해요. 최근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곳들 보시면은 최근 팟캐스트 형식의 콘텐츠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품을 좀 줄이고 채널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
채널들도 테스트 형식을 빌어와서 운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순도 PD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말을 듣는 거래요. 역시 토스는 뭔가가 달라. 역시 머니그라피가 만드는 콘텐츠는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기대하게 되는 거고, 이 채널이 뭔가를 만드는 거를. 그리고 얘네가 하는 거는 아무튼 뭔가 한 끗이 달라. 이 인식을 갖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채널의 정체성을 잘 찾았다는 거고, 또 그게 잘 맞다는 거고, 이게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만드는 컨텐츠나 나의 인사이트 노트나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나만의 색깔, 결이 좀 뚜렷이 잘 들어가 있고 뭔가 다르고 재밌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공통점이 하나 보였는데요. 일단은 채널 성공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고, 데이터에 집착하고 IP를 만들고 한 명의 팬에 집중하고, 이런 게 전부 약간 본질을 먼저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채널에서 성공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뭘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걸 말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파고들면 그게 사실 가장 큰 차별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찾고 이거를 어떻게 유튜브 문법에 맞게 잘 던져서 이 안에 녹아들게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채널에 대입을 해보면 나는 누구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어야 하고, 그것들을 견뎌낼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사실 요즘은 뭐 하나 올리면 빨리 터지길 원하고 빨리빨리 막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조급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정확한 목표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세팅하고 나아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92년생 장은지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근데 사실 아직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질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필요한 것 같고, 또 모든 브랜드 채널, 개인 채널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 아주 도움 많이 됐다. 사실 저는 주임찬님 강연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고, 워낙 이제 채널 피보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시고 또 저 슈퍼 유튜브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하시고 또 채널 공부도 하시고 수많은 다양한 유형의 채널을 들여다 보셨겠어요. 그래서 그가 토해내는 그 뉴스레터의 말들이 다 좀 신뢰가 가고 데이터 분석 기반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게 됐습니다. 브랜드 채널이건 개인 채널이건 유튜브에 대해서 좀 데이터적으로 분석해보고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임차님의 뉴스레터를 받아보시거나 그분의 채널을 구독하면서 유용한 쇼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채널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